어느 날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어요. 한 분이 퇴직 후 딱 한 달 만에 모든 걸 잃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설마 그게 말이나 돼? 싶었어요. 누구나 60세가 되면 퇴직 후 삶은 평온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니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늘어나는 수명, 줄어드는 소득,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자녀 문제까지 겹치면 평생 열심히 번 돈도 어느 순간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막상 퇴직이라는 걸 내 일로 체감하게 되는 순간 어깨가 뚝 떨어집니다. 갑자기 예전처럼 월급이 안 들어오니 불안하고 매일 아침 뭐 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이번 글에서는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현실을 한번 솔직하게 풀어보고자 해요.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마음가짐을 함께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1. 나는 은퇴 후에 뭘 먹고 살아야 하지? 대부분 평생 직장을 다니며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들어오는 월급에 맞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부터는 그 월급이 뚝 끊긴다는 걸 여러분은 실감하시나요? 아직 퇴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체감이 안 되겠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이게 생각보다 정말 무섭습니다. 은퇴하면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게 훅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전까지는 내 집 마련, 자녀 교육비, 부모님 부양 등등으로 돈 쓸 일이 많아 모아놓은 돈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새는 6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은퇴 후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점점 물가도 오르고 원하는 만큼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도 찾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러니 내 노후 정말 큰일이구나 싶으면서도 우리 대부분은 막연하게 그래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지출이 빵 하고 터지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은퇴 자금, 은퇴 후의 라이프 스타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조금씩이라도 계획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2. 은퇴 후 파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 실제로 은퇴 직후에 목돈이 확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녀 결혼 자금, 아프신 부모님 간병비, 갑작스런 질병 치료비, 혹은 창업 실패까지. 인생은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모르잖아요. 자, 이제 제가 직접 들었던 실제 사례나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혹시 듣다 보니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면 꼭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1 자녀 뒷바라지 하다가 빚더미에 앉은 박씨 이야기. 박씨가 명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자녀가 둘, 결혼 자금도 조금은 손을 보태야 했죠. 퇴직 직전에 작은 전세를 하나 마련해 놔서 월세 수익이라도 조금 얻으면 충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자마자 둘째 아이가 해외에서 석사 과정을 밟아야겠다며 유학을 고민하더랍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학비만은 지원해줘야지 하고 무리해서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게다가 첫째의 결혼식이 결정되자 또다시 아빠, 나 이번에 예식장이 좀 비싼데 라는 연락이 왔죠. 자식 혼인인데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예비용으로 모아둔 퇴직금 대부분이 자녀들 때문에 빠져나갔고 그 결과 정작 자신이 쓸 돈이 턱없이 부족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까지 해야 했고 그마저도 눈 깜짝할 사이에 소진되더랍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 은퇴 후 2년도 채 안 돼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박 씨가 의도적으로 무계획적이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마음, 해줄 수 있을 때 해주고 싶다는 부모 마음, 그게 결국 빚을 부른 셈이죠. 여러분도 혹시 자녀 문제로 인해 은퇴 자금을 계속해서 끌어다 쓰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2 퇴직 후 창업에 도전했다가 쫄딱 망한 김씨 이야기. 퇴직 후 가게를 낸다거나
무언가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분들 많죠. 김 씨가 겪는 평생 회사를 다니다가 막상 퇴직하니 뭔가 내 가게를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숍 같은 걸 해볼까 했는데 주변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들 해서 좀 다른 아이템에 눈을 돌렸어요. 문제는 창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무작정 잘 될 것 같다라는 낙관만 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엔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 등으로 목돈이 있었죠. 근데 막상 가게를 열고 나니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직원 인건비, 재료비 등 자잘한 비용이 엄청나더랍니다. 하루하루 카드값이나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했고 가게 운영이 생각대로 안 돼서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 몇 달 안 돼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김 씨의 말에 따르면 내가 내 사업 잘 모르고 시작한 거였고 인맥도 없었고 예비조사도 부실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하더라고요. 퇴직 후 창업은 꿈을 실현하거나 적은 자본으로 소소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는 욕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제대로 된 시장 조사와 경험, 철저한 계획이 뒤따르면 성공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준비한 자금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 창업 전에 정말 신중하고 꼼꼼히 그리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사례 3. 갑작스러운 질병과 부모 간병 문제로 무너진 이 씨 이야기. 이 씨가 겪는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꽤 안정적으로 근무를 했어요.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적금이나 주택 한 채 정도도 마련해 놓았으니 그래도 나는 좀 여유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퇴직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본인이 대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치료비와 간병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 좀 있으니 버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병원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부모님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더래요. 본인도 아프니 제대로 일할 수도 없고 운전도 힘들고 여러모로 고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계속 가지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도 나중에는 갚기 어려워지다 보니 집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처럼 예상치 못한 질병과 가족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죠.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례였습니다. 3. 그럼 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렇게 무거운 사례들을 나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퇴 후에 모두가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고 준비하자는 거예요. 몇 가지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재무 설계의 중요성. 퇴직하기 전 혹은 퇴직 직후라도 좋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부동산, 금융자산, 연금, 보험 등 어떤 구조로 내 자산이 구성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고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공적연금, 개인연금 활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있다면 수급액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도 적절히 운용해 둘 방법을 찾으세요. 너무 안전추 구역만 고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산 투자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대비. 내가 나중에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지만 최소한 보험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특히 요즘엔 간병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제품도 다양하니 중장기적으로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은퇴 후의 일자리, 소일거리 모색. 완전한 휴식을 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창업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큰 사업에 뛰어들기보다는 퇴직 전부터 관련 분야의 경험을 쌓거나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나 재택근무,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고 어느 정도 수입도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4.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은퇴 후의 삶은 생각만큼 여유롭고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게 지옥처럼 암울하다는 건 아니고 결국 내가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심리적인 준비도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바뀌고 수입이 줄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전문가나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 물론 자식 뒷바라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튼튼해야 자식도 돕는다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해요. 무조건 자녀 결혼 자금 대줘야지, 유학비 지원해줘야지 이러다가 정작 본인 노후가 파탄나면 나중에 오히려 자녀가 떠안을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너무 무리한 지출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부가 상의하고 자녀와도 솔직하게 대화해서 현실적인 선을 찾길 바라요. 5. 마무리하며 60세 퇴직 후 한 달 만에 파산한다는 이야기가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휴, 내 노후는 저축도 별로 못했고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해 하고 손 놓고 있기엔 아직 앞으로 2030년 넘게 살아야 할 시간이 남아 있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조금이라도 꼼꼼히 준비하면 훨씬 나아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정말 아끼고 참으면서 자식들을 키워오셨잖아요. 그러나 시대가 변했으니 이제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건강, 생활비, 미래의 우울감까지 철저히 대비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가족에게도 더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되니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이 글을 통해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제 막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하신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재무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어떤 공적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취미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세요. 인생의 후반전이 오히려 전반전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부디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파산 걱정 없이 조금이나마 여유롭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퇴직이다. 라는 외침 뒤에 숨겨진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기다리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꿈꾸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면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만큼만 다가옵니다. 하지만 돈 없이 노는 삶을 꿈꿨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과 무력감 그리고 경제적 공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은퇴 후를 진짜 준비했을까? 만약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당신도 은퇴 후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돈 없이 노는 삶이 왜 비참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 해결 방안도 함께 찾아봅시다. 사례 1 퇴직금만 믿고 은퇴한 60대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35년간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퇴직금을 꽤 모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퇴직금으로 집 대출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 부모님의 병원비, 그리고 본인의 의료비까지 겹치면서 퇴직금은 불과 3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어씨는 퇴직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은퇴를 준비했지만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점점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졌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여유로움이 아닌 경제적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례 2 자영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B씨의 눈물. B씨는 퇴직 후 노후엔 내 가게 하나쯤은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험 부족과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2년 만에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금과 전 재산을 잃고 결국 경제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B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면서는 힘들더라도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왔는데 자영업은 돈이 나가는 속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은퇴 후에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례 3 모임과 여행에 빠져든 C씨의 실패. C씨는 퇴직 후 처음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매달 퇴직연금으로 생활하며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각종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획 없이 돈을 쓰는 생활이 지속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연금은 점점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비용 부담 때문에 끊어지면서 그는 결국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C씨는 은퇴 후엔 시간도 많고 돈도 쓸 만큼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고립되고 있더라고요 라며 후회를 표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소비만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의미 있는 활동과 균형 잡힌 재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의 삶은 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돈 없이 노는 삶은 곧 경제적 스트레스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예상되는 지출과 수입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퇴직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 찾기. 돈이 없더라도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자원봉사, 독서 모임 또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은 적은 비용으로도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 퇴직 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도전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결론 지금부터 준비하면 미래는 달라진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은 준비 없이는 절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가 당신의 은퇴 준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비참함이 아닌 자유와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당신이 지금 준비하는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은퇴 후 비참한 삶을 피하기 위한 전문가 칼럼. 돈 없이 노는 삶은 낭만이 아닌 고통입니다. 퇴직 후엔 마음껏 쉬고 즐기며 살고 싶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그저 꿈으로만 남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겪는 비참한 사례들을 다뤘습니다. 이제는 이 비참한 결과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전략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은퇴 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은퇴 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수입의 급격한 감소, 사회적 고립, 그리고 새로운 역할의 필요성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기반으로 여유롭게 살기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부부 기준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비로 약 200만 원이 필요하며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금과 퇴직금을 점점 고갈시키며 살아갑니다. 냉혹한 진실. 지금 내가 가진 자산과 연금으로 은퇴 후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 지원 비용 등 돌발적인 지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세요. 만약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은퇴 준비의 핵심 재정 활동, 그리고 심리적 안정.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재정 관리. 퇴직금만 믿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맞는 카드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됩니다. 어씨의 사례처럼 의료비, 자녀 지원비, 대출 상환 등의 이유로 퇴직금은 몇 년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장기적인 수입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연금의 다각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활용해 수입원을 분산해야 합니다. 소비 패턴 점검. 은퇴 전부터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축 목표 설정. 은퇴 후 매월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맞는 저축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 활동 계획 노는 것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일을 그만둔 후에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많아지지만 이것이 오히려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B씨와 C씨의 사례처럼 무작정 시작한 자영업이나 계획 없는 소비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전문가 조언. 의미 있는 취미 찾기. 자원봉사, 독서 모임, 취미활동 등 본인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사회적 연결 유지.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또는 재취업 등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세요. 새로운 도전. 온라인 강의, 취미 교실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3. 심리적 안정.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은퇴 후 우울증은 생각보다 흔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기 존중감이 낮아지고 심리적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심리적 안정과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아침 루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하는 등 규칙적인 일상을 만드세요. 마음 챙김 연습. 명상, 일기쓰기, 감사 노트를 통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3. 실패하지 않기 위한 3가지 전략적 사례. 이제 은퇴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3가지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연금 다각화로 안정적인 노후를 맞은 D씨. D씨는 퇴직 전부터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상품을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2개의 연금을 합치면 약 250만원. D씨는 이 돈으로 여유롭게 생활하며 소규모 농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연금의 다각화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사례 2. 의미 있는 활동으로 삶의 가치를 찾은 E씨. E씨는 퇴직 후 무료 독서 모임과 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는 활동이었지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포인트.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의미 있는 활동은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례 3. 작은 자영업으로 성공을 이룬 FC. FC는 퇴직 후 작은 재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리한 확장이 아닌 경험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했습니다. 포인트. 은퇴 후의 도전은 철저한 준비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지금 준비하는 자만이 은퇴 후 행복할 수 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보답합니다. 돈 없이 노는 삶은 낭만적일 수 없으며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가옵니다. 지금이라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 후의 행복은 준비하는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 지금 준비 안 하면 끝장난다. 은퇴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 여러분, 50대 후반에 들어서면 은퇴가 성큼 다가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껏 한 직장에서 혹은 여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온 분들이라면 더더욱 현실감 있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죠.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은퇴 후에도 별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 후반 직장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생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1. 계획 없이 맞이한 은퇴의 결과.
먼저 제 친구 중 한 명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은퇴 후에도 자신이 오랫동안 일한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실무 경험도 풍부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죠. 하지만 정작 은퇴를 맞이하고 나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들 결혼 비용, 부모님 병원비 등 자잘한 일이 쌓이고 보니 은퇴 후 1년도 채 안 돼 재정 상황이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급하게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만 50대 후반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았죠. 이처럼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이 은퇴 생활을 위한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지속적인 소득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생활비를 절감할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어느 정도 여유 자금과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례 2. 적극적인 취미 개발과 사회활동의 중요성. 두 번째로 또 다른 친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무척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고위직을 맡아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정받았죠. 그런데 은퇴 후 모든 일이 멈추고 나니 극심한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뭐 하지? 라는 질문이 매일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는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나 관심사를 찾지 못해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은퇴 후에는 취미 활동과 사회 활동이 중요합니다. 일과 직책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은퇴 후에 남는 건 텅 빈 시간이 될 뿐이죠.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결국 사진 촬영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그 과정을 즐기면서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 마지막으로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30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하며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가족과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평소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던 탓에 관계가 어색해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면서 집에서도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전부터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퇴직 후 오히려 가족에게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은퇴 전에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취미를 공유하거나 여행을 다니며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생존 전략의 핵심. 정리해보면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적 준비.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컨설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소규모 창업이나 투자, 수익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은퇴 생활. 은퇴 후 갑작스럽게 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여행, 사진,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유지. 은퇴 후에는 가족이야말로 큰 힘이 됩니다. 은퇴 전에 가족과 소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길러두세요.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와 현실을 공유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50대 후반이라는 시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준비와 자신만의 취미 개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더 나은 은퇴 후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절벽 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끝에 서기 전에 꼭 준비를 시작하세요. 50대 후반, 지금 준비 안 하면 끝장난다. 은퇴 후 삶의 성공 비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경제적 준비, 취미 개발,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에 대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경제적 준비의 세부 전략. 소득의 다각화와 자산 관리.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연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금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소득의 다각화입니다. 첫 번째로 퇴직 전부터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컨설팅이나 강의를 하거나 자신이 가진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죠.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수익을 얻는 사례도 많습니다. 한편 프리랜서 활동 외에도 자산 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50대 후반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자산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일 겁니다. 이 시점에서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무리한 리스크를 피하고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마음의 준비. 심리적 안정과 자기 성찰. 은퇴 후에는 오랜 시간 직장과 일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감을 느낄 수 있죠. 따라서 심리적인 준비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은퇴 전부터 일과 외적인 취미 활동과 소소한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단순한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 예로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며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에서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 소통과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다. 은퇴 후의 가정은 우리의 중요한 정서적 지지체계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가족과 소통할 기회가 부족했다면 은퇴 후 오히려 어색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은퇴 전부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화와 소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 취미를 공유하거나 대화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날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소한 대화가 쌓이면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이해입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는 주로 일을 중심으로 생활했지만 은퇴 후에는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대치를 조율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은퇴 후 가정 내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은퇴 후 삶의 질은 준비에 달렸다. 은퇴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자 오랜 시간 일에 집중해온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며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이루지 못했던 꿈을 다시 도전해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불안정하고 사회와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된 은퇴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경제적인 준비와 취미 개발,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지금 바로 시작하자.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50대 후반에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늦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준비와 의미 있는 시간의 설계가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으며 가족과의 소통을 늘려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중요한 비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이 빛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노후에 큰 문제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숨이 턱 막히더라. 퇴직하고 2년째 전직 중학교 교사였던 64세 박정수 씨가 명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도 같은 학교 교사였고 둘 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은퇴 직후 남은 자산을 딱 계산해보니 예금과 적금, 소액 펀드를 다 합쳐도 8천만 원이 전부였죠. 두 분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우린 교사였으니까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올 거야. 생활비야 줄이면 되지. 하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어요. 오늘은 이 부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많은 60대가 노후 불안이라고 느끼는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고 마지막엔 조금이나마 불안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1. 교사 부부 8천만 원으로 시작한 은퇴 생활. 박정수 씨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교직에 있었고 자녀 둘은 이미 결혼해 독립했어요. 집은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가 있지만 노후 리모델링도 못한 상태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두 사람 합쳐 약 220만 원 정도. 듣기엔 적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25만 원, 관리비 전기가스 등 공과금 40만 원, 식비 6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자동차 유지비 20만 원, 경조사비와 교통비, 약가, 소소한 생활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였죠. 은퇴 1년 차 때 남편이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고 추가 검사와 치료비로 약 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노후 자산 8천만 원에서 6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건 사실상 멘탈 붕괴 수준의 충격이었어요. 박정수 씨는 말합니다.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해요. 이 돈이면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갑자기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밤에 잠이 안 와요. 2. 사례 55세 자영업자, 은퇴 준비가 무너진 순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 다른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5세의 김명수 씨가 겪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코로나 시기에 폐업했습니다. 모아둔 돈은 1억 2천만 원이 있었지만 폐업 후 생계비로 쓰고 부모님 요양비도 지원하다 보니 지금은 8천만 원 정도가 전부래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식당만 잘 되면 70까지도 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몸도 안 따라주고 세상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지금은 아내가 마트에서 알바를 하고 본인은 동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한 달에 두 사람 합쳐 180만 원 정도를 번대요. 국민연금은 둘 다 납입 이력이 짧아 20만 원도 안 되죠. 생활비는 바짝 줄여도 월 150만 원 이상이라 매달 적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3. 사례 62세 여성, 전업주부의 외로운 노후. 또 다른 사례, 62세 이정화 씨가 겪는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나며 사망보험금과 소액 유산 8천만 원이 전부가 됐습니다. 자녀들은 결혼해 각자 살지만 정화 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진 못해요. 매달 기초연금과 알바비, 청소 도우미 일로 한 달 10만 120만 원을 마련하는데 작은 원룸 전세금도 다가오는 갱신 시기에는 인상될 거라 걱정입니다. 젊었을 때 보험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남편 월급으로 애들 키우고 살기도 빠듯했거든요. 지금 와서 무섭죠, 병원비가. 4. 전문가가 본 은퇴 후 8천만 원의 의미.
은퇴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천만 원으로도 살 수는 있지만 불안의 크기를 견디는 것이 관건이라고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르바이트 등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최대한 자산을 지키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큰 병, 수리, 경조사 등 돌발 비용을 대비해 최소 생활비 612개월치의 현금을 따로 떼어두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5.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현실적 해법.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덜 불안할까요? 박정수 씨 부부의 경우 최근 두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대요. 첫째, 불필요한 지출 마지막 한 줄까지 검토하기. 넷플릭스와 IPTV를 해지하고 스마트폰 요금제도 최저가로 변경했어요. 한 달에 약 7만 원을 절약했죠. 둘째, 조금이라도 버는 구조 만들기. 남편은 중학교 방과 후 과학 실험 강사로, 아내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보조로 주 34일씩 일하며 두 사람 합쳐 월 9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벌어 생활비 적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6. 마무리. 당신도 나도 같은 길 위에 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할지 몰라요. 나는 얼마나 준비됐을까? 나도 은퇴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현실은 냉정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를 때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분석하고 내가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알바, 소일거리 등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8천만 원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삶의 불안 강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퇴가 더 단단해지길, 그리고 오늘도 나만 이런 건가라는 외로움 대신 우리 모두 비슷하구나라는 작은 위로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앞서 전직 교사 부부의 사례를 이야기했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8천만 원으로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설계해야 덜 불안할까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1. 8천만 원, 노후 자산의 끝이 아닌 현금 흐름의 시작점으로 보라. 먼저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자산 총액만 보지 말고 매달 들어오는 돈의 구조를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부부 합산월 220만 원이라면 사실상 매달 22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는 셈이에요. 여기에 기초연금 1인당 최대 약 32만 원을 받는다면 두 사람 합쳐 280만 원 안팎의 고정소득이 생길 수도 있죠. 물론 이 금액은 건강보험료, 공과금, 식비, 교통비, 통신비, 약값, 경조사비 등을 빼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산을 깎아 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2. 현실 사례 월세 전환으로 현금 흐름 확보. 경기도 용인에 사는 66세 윤상철 씨 부부는 비슷한 상황에서 전세 월세 전환을 선택했어요. 원래 8천만 원 전세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이를 월세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남은 7천만 원을 정기예금연 3.5%로 돌려 한 달 이자가 세후 약 20만 원 나오게 했죠. 한 달 월세 30만 원 내고 예금 이자로 20만 원 받고 실제 부담은 10만 원 정도가 된 셈이죠. 물론 전세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지만 주거 비용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현금 흐름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3. 현실 사례 소일거리 수입으로 불안 강도 낮추기.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63세 김은숙 씨는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불안하고 우울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초등학교 급식 배식 보조 일이에요. 주 5일 하루 2시간 정도 일해서 한 달에 55만 원을 법니다. 이 돈으로 식비를 충당해요. 집에만 있으면 전기세도 더 나오고 자꾸 군것질하게 되는데 오히려 일하니 생활 리듬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노후엔 소득 금액보다도 소득의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 100만 원을 한 번 버는 것보다 30만 원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훨씬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말이죠. 4. 구체적 실전 팁 8천만 원 자산의 안전 운용법. 그럼 8천만 원을 어떻게 굴리는 게 좋을까요?
물론 개인 상황별 차이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생활비 612개월치 현금 확보하기. 갑자기 큰 병원비나 가족 문제가 생기면 예금이든 적금이든 깨야 하는 상황이 오죠. 생활비 200만 원, X 6개월 최소 1200만 원은 CMA, 요구불 예금 등 수시 입출금 계좌에 두는 걸 추천합니다. 둘째, 나머지는 안전자산 소액 투자로 나누기. 예를 들어 6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1년 만기 예금 현재 3.53, 8% 수준에 두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배당 ETF나 우량 배당주에 나눠 투자하는 식입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큰 병 대비 보험 점검하기. 실비 보험이 있다면 보장 내용을 재확인하고 없다면 무리한 신규 가입 대신 고혈압, 당뇨 등 본인 질환에 맞는 특약 중심 보장성 보험을 고민해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넷째, 돈 안 드는 취미로 생활 루틴 만들기. 심리적 불안은 지출 감소만으로 해소되지 않아요. 매일 걷기, 무료 공공강좌,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문가 한마디 노후의 답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 마지막으로 한 은퇴재무설계 전문가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노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매일의 선택이 쌓여 내일의 불안을 조금 덜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국민연금 100만 원이라도 나오면 거기에 맞춘 생활 구조를 만들고 추가 소득으로 안전자산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은퇴 전략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앞서 말했듯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통장 내역을 열어보세요. 어디에서 줄일 수 있을지, 또 어디서든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지. 그 작은 실행이 쌓여 당신의 노후가 지금보다 훨씬 덜 불안해질 테니까요.